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뭘까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시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예, 어제의 그 시장의 그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CPI입니다. 네.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고생해왔는데 그래 CPI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나오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이렇게 약간 관망 분위기가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거래소 코스닥은 소폭 반등을 했지만 큰 의미를 좀 주지 않고 다만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은 거래소 쪽에서 진행되는데 대형주 쪽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볼 때 그 매수를 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아간다는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에 좀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추세적인 부분에는 주가의 그 반영은 좀 되지는 않다. 다만 안전판 역할은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최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CPI 지표 부분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는 부분이고요. 어제 그 PPI 물가지수가 약간은 부담은 줬던 부분이지만 어제 연준의 그 생각을 봤을 때는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에 그 상당히 그 포진을 좀 하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자이언트 스텝이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9시 반 CPI 지표의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주가에 그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쉬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예, 삼성 SDI라든가 특히 SK하이닉스가 어저께 4%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그 반도체 유예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땐 그거는 나노라든가 이런 건 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외국인의 순매수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어저께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조선의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만고만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도체를 빼고는요. 포탈은 여전히 주가가 매물 압력이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주도 이제 소섹터만 조금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하면서 소부장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관련해 뭐 SNS텍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좀 움직였고요. 폐배터리 그동안 낙폭에 따른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엔캠 등의 그 상승이 좀 눈에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소섹터가 좀 움직였죠 어제. 바로 이런 그 배터리 가격 그 원자재 상승에 따른 그런 그 종목들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어저께 좀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극과 극이 좀 통했던 장인가 아닌 게 보는데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이렇게 그 반응을 좀 하면서 약간은 소섹터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그 흐름이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타이틀은 휴전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갖고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입니다. 이 뉴스가 어저께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외무장관 라브로프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발언을 좀 했습니다. 바로 푸틴과 바이든 정상회담 얘기하면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그 주요 20국의 G20급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상들이 오는데 아마 그거를 갖다가 보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 실은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대화를 원하는데 계속 그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저께 그 러시아 외무장관의 그 발언이 재밌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이외에 이제 중동 쪽의 지도자들이 이제 푸틴을 만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터키 이런 쪽에서 이제 중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마 푸틴도 피곤할 겁니다. 미국과 싸우고 그 유럽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푸틴 때문에 전 세계가 피곤한데 푸틴 피곤한 것까지는 고려해 그렇죠.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극과 극이 좀 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은 우리나라 그 증시에 어저께 좀 통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데모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의 주가가 그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은 반응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시장이 반응한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주를 보면 어저께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거 종합건설회사죠. 이쪽에 이제 그 반등이 좀 있었고
대모는 이제 그 수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삭기, 부착물 쪽에서 어저께 탄력이 가장 좋았고요. 거기에 이제 서암기계공업도 어저께 그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해버다임도 어저께 탄력적인 상승을 하면서 소섹타지만 이런 그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휴전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종목 전해주시죠. 예, 뭐 잊혀진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이제 그 건설 관련 부분에 그 진성 TC를 좀 가져놨습니다. 이 종목은 뭐 건설 중장비 쪽에서 특히 이제 하부 그 주행체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 우리가 탱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품을 생산하는데 글로벌 쪽이 1위 업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신규 사업도 연료전지 쪽에서 두산 퓨어셀 쪽으로도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건설 중장비가 96%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그 시작됐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중점됐던 부분이 모든 게 요새는 그 미국과 컨택이 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주목하고 있는 그 캐터필라입니다. 아마 글로벌 1위 건설 중장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이 그 진성 TC가 한 14년 계속 그 오랫동안 같이 동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터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관계된 기업들도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그 부침성을 좀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 그 농기계 업종 부분에도 어떤 그 신규 공고에서 판기업들이 요새 그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건설 기계 산업으로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수혜 기대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일단 뭐 실적을 저도 좀 보니까요. 일단 그 연결 매출에서 올해 한 5,3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한 400억인데 470억 정도 되는데 87% 정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그 피어, 그 건설 회사들의 그 업종들을 볼 때 그래도 이제 그 펄을 볼 때 그 뭐 한 6배에서 7배 정도면 이거 저평가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PBR도 상당히 1.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젠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 대비 현재 저평가라는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팅에 대한 그 충분한 이러한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성 TC 그동안 그 차트 흐름 보시면 엄청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낙폭이 있었고 요번에 뭐 다들 이제 동반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반 하락 동안에 그 빠지고 나서 요새 주가가 이제 그 8,700원대에서 횡보 국면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러우에 대한 어떤 휴전이라든가 이런 재료에 민감하다는 부분에 그 초점을 두고요. 그쪽이 움직일 때 좀 접근한다는 그 이런 그 생각으로 서치하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 있습니다. 자, 매수가 8,700원, 목표가 9,450원, 손절 라인 8,1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저희 전력기기와 네. 가성소다 두 가지인데 네. 가성소다 이야기는 어제 좀 저희가 나눴습니다. 네네. 전력기기를 본 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죠. 자, 전력기기 부분은 이제 공통분부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재투자 부분이 건설 부분에 이런 쪽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투자를 하는데 이 전력기가 거기에 이제 그 과연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전선입니다. 전력 부분하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매출이 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에너지부에서 이런 부분의 예상과 실질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건설 부분에 구체화를 하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고 중동도 요새 유가 상승 많이 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라든가 이렇게 건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무조건 전력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제 유럽, 러시아하고 상당히 반목 상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이거 좀 LNG 좀 돌려보자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또 건설, 컨스트럭션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통분부는 전력기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볼 때 전력기가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LNG 부분의 조선업황이 이번에 최호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선박용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수주가 들어간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조선 수주 이후에 부품 업체들은 대개 이제 2, 3분기에 텀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차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왔고 내년까지 이런 조선업의 LNG 부분의 호황이라면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터리도 이제 미국 쪽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설 신규 공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바로 전력기기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롭게 어떤 건설을 할 때는 전선 전력기기라는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특히 이제 그러면 정말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력기기의 실적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과연 좋은가?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3분기 실적 다 호전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일렉트릭이 있겠고요. 거기에 LS일렉트릭 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3분기 매출 부분들이 다 좋아졌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좋아졌다는 부분은 결국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관계된 종목들 볼까요? 아직 움직이질 않지만 한전산업이 전력설비 쪽을 하고 있고요. 서전기전이 이제 수배전반 쪽이죠. 또 여기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또 미국 쪽, 중동 쪽에 매출이 좀 있고요. 한전 KPS도 전력설비 쪽입니다. 원자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LS일렉트릭이 이제 전력 공급하고 보호계통 쪽에서 어떤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할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일단 LS일렉트릭을 좀 가져나왔습니다. LS일렉트릭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력을 갖다 생산하고 수용까지 이런 전체적인 공급하고 개통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의 활성화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리면 전력기기 시스템 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관리 제어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효율화 또는 전력 I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수주를 이렇게 이 기업을 좀 보니까요. 작년에 수주가 1조 5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까지의 수주를 볼 때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 대비 수주가 늘어났다는 건 수주는 결국 이꼬르 매출이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한 매출을 보면은 수주 대비 또 매출을 보면은 올해 3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900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한 19% 정도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뉴스를 볼 때 전체 리포트를 볼 때 턴 어라운드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LS일렉트릭도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44,800원대 부분에서 주가는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서서히 모아지면서 이격이 쭉 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전일보다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지만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수가는 48,000원대 저는 좀 타이트하게 요새 종목을 좀 잡고 있죠. 목표가 52,000원대, 손절 라인 44,7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S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예정 있으세요? 예, 오늘 아마 9시 반 CPI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6시 반에 이런 CPI 지표라든가 어제 PPI 지표도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는 바로 시장에서 조금씩 대응할 때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하방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6시 반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